여러분, 60세가 넘은 남성이라면 이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에 남은 음식을 데워 먹을 때 영양소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심장을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둔하게 하며 심지어 발기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및 남성건강교수 김민준입니다. 30년 넘게 저는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되찾고 친밀감을 회복하며 건강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종종 일상생활에 작고 간과되었던 변화를 통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 든 남성들에게서 보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잘못된 종류의 음식을 데워 먹는 것입니다. 무해하고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과학은 이제 버섯, 계란, 흰 감자와 같이 특정 제가열 음식이 호르몬을 조용히 방해하고 동맥에 염증을 유발하며 에너지, 체력, 혈액순환을 빼앗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트밀, 수프, 현미와 같은 다른 음식은 제대로 데워지면 실제로 더 치유력이 좋아집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다시는 절대로 데워 먹어서는 안 될 3가지 음식과 데워 먹을 때 심장, 그리고 남성 건강에 강력하게 도움이 되는 3가지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생각 없이 데워 먹는 일상적인 음식 한 가지를 폭로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전립선, 혈관, 그리고 성능력에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60세 이후의 에너지, 혈액순환, 활력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다른 과학 기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공감된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남은 음식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올바른 방식으로 데워 먹으면 실제로 건강에 더 강력해질 수 있는 3가지 특정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꾸준한 에너지, 더 원활한 소화, 심지어 더 나은 혈액순환을 지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60세 이상 남성들이 강하고 날카롭고 독립적으로 지내고 싶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오트밀. 짱, 밝기를 위한 부드러운 연료. 저는 제 환자 중 한 분인 60대 후반에 은퇴한 전기공 박지훈 씨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피로, 불안정한 혈당, 그리고 그가 조용히 일관성 없는 성능력이라고 부르는 문제로 좌절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식단은 꽤 깨끗했습니다. 탄산음료도 없고 튀긴 음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차가운 단백질 바를 먹고 실제 아침 식사를 거릅니다. 제가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교수님, 아침에 요리할 에너지가 없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로 오트밀입니다. 하지만 그냥 오트밀이 아닙니다. 데워 먹는 오트밀입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귀리를 요리한 다음 식히고 나중에 다시 드면 그 안에 있는 전분이 변합니다. 그것들은 저항성 전분으로 알려진 것을 형성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대신 소화 시스템을 통해 천천히 움직이며 장내 좋은 박테리아를 먹여 살리고 하루 종일 혈당 수치를 안정시킵니다. 그 작은 조절 하나가 박지훈 씨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주 이내에 그는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가졌고 기력 저하가 줄었으며 심지어 침실에서의 자신감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지만 이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
수용성 섬유질의 일종으로 가장 중요한 혈액순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우며 아침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특히 약간의 물이나 아몬드 우유로 두고 시나몬, 블루베리 또는 잘게 썬 호두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나이 든 남성에게 이것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장, 심장, 정신, 그리고 그렇습니다. 발길을 위한 조용하고 꾸준한 약입니다. 작은 오트밀 한 그릇이 잘 관리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냉장고에 이미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은 데워 먹으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치유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관절을 진정시키고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며 어떤 종합 비타민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채소 수프, 면역력, 관절, 기분을 위한 따뜻한 방패. 몇 년 전, 저는 경미한 낙상 사고 후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김수호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70대 초반이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많이 먹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요리할 기분이 안 나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주방 카운터에는 직접 만든 채소 수프가 반쯤 남아 있었고, 당근, 양파, 녹색 채소, 약간의 콩이 조용히 식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 먹을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기분이 나아지면 나중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수프가 제대로 보관되어 다음날 부드럽게 데워진다면 그의 몸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관절, 심지어 그의 마음 상태에도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보세요. 채소 수프가 밤새도록 그대로 있으면 채소의 세포벽이 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첫 번째 요리할 때 완전히 사용할 수 없었던 식물성 영양소와 미네랄을 방출합니다. 다음 날 그 수프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드면 국물이 더 진해지고 항산화제와 치유 화합물이 더 농축됩니다. 김수호 씨와 같이 면역 체계가 예전 같지 않은 남성에게는 이런 종류의 따뜻함이 중요합니다. 마늘, 강황, 파슬리의 한겸증 효과는 열과 함께 다시 살아나 뻣뻣한 관절을 진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따뜻한 수프를 먹는 행위가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것은 친숙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많은 나이 든 남성들에게는 그런 영양감은 영양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김수호 씨는 매일 저녁 작은 그릇에 수프를 데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리듬감도 돌아왔습니다. 하루의 끝에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것입니다. 그의 에너지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프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음 음식과 짝지어 보세요. 간단하고 겸손하며 종종 간과되는 무언가. 그러면 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지지하는 강력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음식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 현미. 튼튼한 다리와 낮은 혈압을 위한 단순한 곡물.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는 하루 종일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신체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발걸음이 자신감이 있나요? 다리가 튼튼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조용한 약점이 있나요? 그 질문은 항상 72세에 은퇴한 우체부 이동욱 씨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불안정한 에너지, 종아리 통증,
그리고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혈압과 신경병증 치료제를 처방했지만 아무것도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그의 습관을 살펴보았고, 한 가지가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복합 탄수화물을 종종 건너뛰었는데, 특히 밥은 혈당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수님, 저는 몇 년 전부터 밥을 안 먹었어요. 그냥 설탕을 위장한 거라고 생각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쌀이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모든 탄수화물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동욱 씨에게 현미가 요리되고 식혀지고 그리고 제대로 데워졌을 때 저항성 전분 형성 덕분에 실제로 천천히 연소되는 연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분은 혈당을 안정화하고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원하며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방출하여 힘을 고갈시키고 다리를 무겁거나 마비되게 만드는 급격한 에너지 저하를 방지합니다. 현미는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근육 이완, 신경 건강, 그리고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로 노화를 잘 견디는 세 가지 기둥입니다. 그의 나이대 대부분의 남성들은 마그네슘 결핍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욱 씨는 일주일에 몇 번씩만 찐 채소나 렌틸콩과 함께 소량의 현미를 데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안에 그는 경련이 줄고 발걸음이 더 안정되었으며 하루 종일 체력이 향상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수면이 개선되었다고 말했는데 이전에 그는 이것을 식단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해답이 이국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법을 잊어버린 간단한 음식들 속에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미가 우리를 느리지만 확실하게 키워주는 반면 모든 제가열 음식이 똑같이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친숙하고 위안이 되는 요리 중 일부는 여러분이 아마도 수백 번 전자레인지에 데웠을 그 음식들은 여러분의 혈액순환, 소화, 그리고 남성 건강에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며 왜 다시 데워서는 안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조리된 버섯, 치유에서 해로움으로 얼마 전 저는 68세의 박수빈 씨라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호랍이었고 자신의 독립심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대부분의 요리를 직접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즐겨 먹던 음식 중 하나는 버섯 볶음이었습니다. 간단하고 빠르고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점심 식사 후 계속 나타나는 팽만감, 피로, 그리고 경미한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감염도 없고 새로운 약도 없었습니다. 단지 뭔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링거링 센스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일상을 살펴보았고 한 가지 작은 세부사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며칠에 한 번씩 냉장고에 남은 버섯을 다시 데워 먹었는데 종종 기름에 볶아 다음날 다시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무해하게 들립니다. 결국 버섯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그렇죠. 그러나 버섯이 조리되고 식혀지고 다시 데워지면 이미 섬세한 단백질이 분해되고 재구조화되기 시작하여 몸이 소화하기 어려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산이 낮고 장 민감도가 높은 노인들에게는 이 미묘한 단백질 변화가 소화 불량, 팽만감, 심지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더 심각한 위험인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조리된 버섯이 너무 오래 방치되면, 특히 버터나 기름에 담겨 있으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나 리스테리아와 같은 병원균의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항상 즉각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들에게는 경미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거나 관절 통증이나 신경 민감도와 같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섯은 다시 들 때 대부분의 항산화 능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얻고자 했던 바로 그 이점까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빈 씨가 버섯을 다시 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신선한 양을 조리하기 시작하자 그의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소화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오후에 생각이 더 또렷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음식들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다음 항목에도 해당됩니다. 우리 목록의 다음 항목입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아침 식사 접시에 올라오는 음식입니다. 신선할 때는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다시 드면 심장, 호르몬, 소화에 미칠 수 있는 해로움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계란.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아침 식사의 필수품. 제가 나이 든 환자들에게 주는 가장 흔한 조언 중 하나는 단백질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란은 여러 세대 동안 황금 표준이었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준비하기 쉽고 매우 친숙합니다. 그러나 친숙함은 특히 남은 음식에 관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한 70세 해군 퇴역 군인 김서구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한낮의 나른함과 설명하기 어려운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침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삶은 계란, 토스트 한 조각, 커피에 하지만 우리의 대화 중에 그는 제 관심을 끄는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날에 그는 신선한 계란을 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채 만든 배치에서 데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계란이 갓 조리되었을 때는 단백질이 쉽게 소화되고 최적의 영양소 흡수를 위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식은 후 다시 드면 특히 전자레인지에서 그 단백질은 단단해지고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여 노화된 장이 처리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아침 식사와 관련 없는 듯 느껴지지만 하루 종일 조용히 쌓이는 가스, 팽망함 및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계란 내부의 지방, 특히 튀기거나 스크램블된 형태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제가열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동맥염증에 기여하는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나이든 남성의 발기부전, 고혈압 및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김서구 씨는 새로운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신선한 계란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2주 이내에 그의 소화는 진정되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회복되었고 그는 웃으며 점심 식사 후 덜 흐릿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면 해로워집니다. 그리고 계란은 조리 직후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다음 음식은 우리가 훨씬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족 저녁 식사와 모든 곳의 위안 음식의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다시 드면 혈당을 방해하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약화시키는 것을 동시에 몸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흰 감자. 당신을 배신하는 부드러운 위로. 제가 자랄 때 일요일 저녁 식사는 식탁에 으깬 감자가 없으면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따뜻하고 친숙하며 위안을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음식이었죠. 많은 제 나이 든 환자분들도 여전히 그 감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74세의 이영호 씨가 기억나는데 그는 제게 교수님, 저는 탄산음료도 설탕도 심지어 고기도 포기할 수 있지만 제 감자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문화의, 우리의 기억의, 우리의 집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영호 씨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모르는 것은 흰 감자가 다시 데워지면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갓 조리된 흰 감자는 이미 혈당 지수가 높아서
체내에서 빠르게 설탕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식힌 후 다시 드면, 특히 버터나 기름과 함께 전분은 더욱 해로워집니다. 이 과정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높이며 관절, 혈관, 심지어 다리와 발의 미세 신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염증을 유발합니다. 제2형 당뇨병, 순환기 문제 또는 하체 마비를 겪는 남성에게는 이것이 위험한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영호 씨는 그의 발에 저림과 점심 식사 후 느껴지는 심한 피로가 그가 계속 데워 먹던 남은 감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노인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감자를 데워 먹어 자신도 모르게 PPA와 같은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심장 및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영호 씨가 고구마로 바꾸고 오래된 감자를 다시 드는 대신 신선한 것을 요리하기 시작하자 그의 에너지는 돌아오기 시작했고 혈당 수치는 개선되었으며 다리의 마비감은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너무 쉽게 들어가는 이러한 일상적인 음식들을 되돌아보고 숙고할 때 우리가 직면해야 할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완전히 무해해 보이는 인기 있는 위안 음식이 있지만 다시 들 때마다 당신의 힘을 조용히 고갈시키고 집중력을 둔화시키며 몸을 노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 봅시다. 결론, 재가열과 노인 건강에 대한 진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어떻게 준비하느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조용히 형성하는 작은 결정들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60세 이상의 수천 명의 남성들과 함께 일했으며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극적인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점심 식사로 무엇을 데워 먹을지 또는 생각 없이 전자레인지에 무엇을 넣을지와 같은 작고 일상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트밀, 채소 수프, 현미와 같은 일부 음식들이 올바르게 데워졌을 때 실제로 더 치유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장 건강을 지원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인생의 이 장에서 여러분의 몸이 갈망하는 꾸준한 에너지와 혈액순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음식들을 재가열할 때 숨겨진 위험도 발견했습니다. 버섯, 계란, 흰 감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을 급격히 높이며 집중력을 둔화시키고 심지어 발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저는 남성들이 유행하는 다이어트나 알약이 아니라 이러한 조용한 패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편리한 것을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꾸면서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영호 씨와 김서구 씨, 그리고 단 한두 가지 작은 변화를 통해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냉장고에 손을 뻗을 때 모든 것이 다시 데워질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음식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힘, 명료함, 자신감, 그리고 연결에 대한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몸을 어떻게 돌보는지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식사 하나씩 말입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의 식사와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이 아끼는 사람과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당신의 피드백은 제가 당신만을 위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 기반의 자연 건강 조언으로 더 많은 노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사명을 지원하고 싶다면 아래의 기부 링크를 클릭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모든 기부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진실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 더 강하고 건강한 삶을 향한 이 여정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